오늘 드릴 말씀은 만성 콩팥병이 작아진다. 내가 먼저 느껴보는 콩팥병에 관련된 증상들. 콩팥은 콩팥병은 침묵의 장기, 침묵의 질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콩팥 점수를 그냥 러프하게 10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보통 한 반 정도 이하로 점수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불편한 게 없고 그리고 불편함을 느끼는 점수가 보통 30점 아래로 내려왔을 때 불편함을 그때 느끼기 때문에 병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나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 침묵의 질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면 빨리 알아야 빨리 치료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병이 진행하는 것을 막아야 또 만회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런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변색입니다. 붉거나 탁한 소변이 나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붉다는 것은 이제 혈뇨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혈뇨가 나오게 되는 것은 이제 사구체 신염이라고 해서 내 몸에 있는 면역이 나의 콩팥을 공격하는 그런 병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요산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요로 결석이 있는 경우, 결석도 반복적으로 콩팥을 괴롭힐 경우에는 콩팥 기능들이 나빠지는 데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남자는 오줌을 누는 길이 좀 길고 여자는 좀 짧다 보니까 몸 안은 깨끗한 곳, 몸 밖은 지저분한 곳인데 밖에 있는 지저분한 균들이 내 몸 안에 들어와가지고 오줌 누는 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요로 감염이 생길 가능성이 여자분들이 훨씬 높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방광 정도나 오줌 누는 요관 정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콩팥 자체의 기능을 나쁘게 하진 않지만 흔히 우리가 신우신염이라고 이야기하는 콩팥 주변부까지 염증이 영향을 미쳤을 때는 반복되는 그런 염증 자체도 콩팥에 부담이나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붉거나 탁한 소변이 자꾸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본인 스스로가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변의 거품입니다. 거품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백뇨가 있으면 이제 거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징적인 소견이고 사구체 콩팥 거름망에서 단백질들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하고 다 빠져나올 경우에는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층간소음처럼 평소에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을 때 모르다가 이런 이야기 듣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소변 보면서 보면은 내 소변에 거품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실제로 거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또 사구체 신염이라거나 단백뇨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단백뇨 검사 중에서도 이제 정량 검사, 이제 스틱 검사라고 해서 있다 없다 정도 커피로 치자면은 커피가 연하다, 진하다, 맹탕이다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커피가 얼마나 들었다, 몇 스푼 들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좀 더 정확한 양을 보는 검사가 있는데 그런 검사를 하면 실제로 내가 거품뇨인지 이 거품뇨가 단백뇨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변을 봤을 때 그냥 거품이 보이는데요 하는 분들은 17번은 괜찮다고 진료를 보러 가면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실제로 소변을 봤는데 한 20-30분 지났는데 맥주 거품 같은 것들이 꺼지지 않고 남아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의미 있는 단백뇨인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시면은 특히 단백뇨 검사, 소변 검사는 정말 비싼 검사가 아니거든요. 몇천 원 안에서 끝나는 검사니까 한번 평가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다가 깨어서 소변을 보러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다 깨서 소변을 보러 갈 이유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만성 콩팥병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꼭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자다 깨서 소변을 보러 갔는데 그 양이 얼마 안 된다 하는 경우에는 사실 콩팥병과 관계됐을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성 방광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과민하다 보니까 조금만 찾는데도 자꾸 자극이 돼서 소변을 보러 간다든지 남자들 같은 경우에 전립선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제 자다 일어나서 소변을 보러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콩팥 자체의 병이라고 하기 좀 어렵고요.
이제 콩팥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오줌을 농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정상적이었을 때 내가 잘 때 숙면을 할 수 있고 오줌 때문에 이제 잠을 설치는 일들이 없을 수 있는데, 콩팥이 이제 농축하는 힘이 모자라서 밤에 잘 때도 정상적으로 소변을 농축하지 못해서 깨어서 오줌을 보러 가는 경우에는 소변 양이 낮에 생활할 때처럼 양이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저녁에도 내가 물을 워낙 많이 마신다든지 맥주를 잔뜩 먹고 나서 나 새벽에도 오줌 누러 가는데 양이 많아요, 이런 건 좀 다릅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콩팥병은 피검사와 소변 검사로 편하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것, 요거는 근데 찝찝한데 하고 밀어놓지 마시고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콩팥병이 있는 분들 중에서 가렵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가렵고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것들도 이제 콩팥 환자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좀 설명 안 되는 가려움증이 있을 때 피검사를 했을 때는 뭐 오줌독이 높다든지 콩팥 기능이 나쁘다든지, 또 콩팥병이 진행한 분들 중에서는 인 수치가 높다든지 부각성성 호르몬 수치가 높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려움증의 증상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한 번쯤 내가 설명 안 돼 계속 가려운데 검진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한다면 콩팥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좋겠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내 몸이 건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누로 깨끗한 게 좋아서 자주 씻는 분일수록 내 몸에 있는 수분, 유분 같은 것들을 자꾸 뺏겨가지고 가려운 분들이 있는데, 계속 꾸준하게 로션을 바르는 것들도 가려움을 해결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긁으면은 또 피부 손상이 생기고 회복하는데 또 가렵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 꼭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제일 안전한 바디로션부터 충분히 발라보시는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붓는 겁니다. 눈 주변이나 손발이 붓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붓는 것들은 이제 알코올 젤, 소독젤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 비슷합니다. 내 몸에 있는 부기들은 내가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중력이 당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누워서 밤에 자고 일어나면은 부기가 없다가, 아니면 엎드려 자거나 얼굴 쪽이 많이 붓다가 하루 종일 생활하면은 이제 특히 종아리 아래라든지 발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붓는 분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붓는 것들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뭐 양말을 신고 나서 벗었는데 양말 자국이 굉장히 오래 남는다든지 한 2-30분 지나도 양말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 내지는 이제 정강이 뼈 있는 쪽으로 이렇게 쭉 눌렀을 때 움푹하게 들어가고 빨리 회복되지 않는다든지, 환자분들 중에서는 중풍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컨디션으로 인해서 주로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특히 위에 있는 정강이를 이렇게 누르는 것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쪽, 등 쪽이라든지 이제 종아리 쪽 이런 쪽이 오히려 부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진찰하는 것들은 신장내과 선생님들, 이제 그런 부기 환자들을 진료한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이 확인해야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자꾸 붓는 증상이 있을 때는 한번 오셔서 확인을 받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 자가 진단 부분에서는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혈압을 조절하는 일들을 하는 거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팩터가 내 몸에 있는 부기가 영향이 있고, 부종이 있으면은 혈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콩팥이 하는 일 중에서 호르몬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혈압 조절하는 일들을 콩팥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콩팥이 나쁜 사람의 혈압을 조절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혈압이 설명이 되지 않게 자꾸 올라가고 하는 경우에는 콩팥에 있는 동맥이라든지 콩팥 자체의 문제, 아니면 부종의 문제, 이런 콩팥에 병이 있어서 생기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쯤 확인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 이런 것들도 피로, 권태 이런 것들이 콩팥에 관계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차두리 선수가 피로는 간 때문이야 이렇게 막 노래를 불러가지고 모 제약회사의 광고 CM송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간 때문에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필요할 수 있는 이유는 100가지 100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간이고 또 한 가지가 콩팥입니다. 뭐 입맛이 없다, 나중에 이야기할 뭐 살이 좀 빠지는 것 같다, 살이 좀 찌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콩팥하고 관계된 증상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비특이죠. 무슨 병 때문이다 말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검진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제 콩팥의 기능을 보는 것들, 만성 콩팥병을 진단하는 거에서는 그 피검사, 소변검사, 대부분 검사에서는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 비용 자체가 굉장히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다른 검사들에 비해서 이걸 한 번쯤 꼭 짚어보시면 내가 예전에 평소에 내 콩팥 점수가 한 100점 아니면 내 콩팥 점수가 이제 나이가 들고 어떤 이유로 있어서 지금 한 70점 정도야. 그런데 올해 검사를 했는데 갑자기 50점 원짜리야. 50점일 때 별로 표 안 날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콩팥을 괴롭힐 만한 지금 다른 어떤 이유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미리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면은 내 콩팥을 보호하고 병이 진행하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콩팥을 괴롭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는 콩팥은 굉장히 잘 버티는 친구이고 힘들어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네, 그런 시기가 지나서 콩팥이 나빠서 이제 토라지고 나서 우리가 콩팥을 어떻게든 다시 마음을 돌리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거든요. 콩팥을 진료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투석 환자분들을 모시는 의사로서 반드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은 이제 콩팥에서 이제 주는 신호들을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콩팥 외에 다른 병들을 찾아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피검사 그리고 피검사만이 아니고 소변검사 꼭 같이 하셔가지고 콩팥에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명선 의원의 부상관입니다.